시험이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이제 국가고시에서 지금까지 시험 목이 8개 정도, 우리 시험하고 관계된 게 8개를 봤거든요. 그 8개 중에서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나온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어. 한 곳. 알겠죠? 그래서 법원행정고시 거기에서만 딱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가담법에 대해서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험이 나오느냐? 우리는 특별법이 몇 퍼센트가 딱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6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15%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는 올해요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담법을 보시면, 자, 목적은요, 이 법은 차용물이에요. 다른 건 아닌데 차용물. 이 차용물은 뭐란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차용물이란 게 뭐죠? 빌린 것이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렸으니까 차용했다고 하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빌려줬죠. 그냥 뭐라고 그래? 대여금이라고 하죠. 대여금. 알겠죠? 대여금, 채권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반대로 가네요. 차주. 차주가 누구죠? 차주. 자동차 주인을 차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는 뭐라고 한다? 채무자. 채무자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약 당시야. 예약할 때,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에 합산하는 거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예약 당시에 초과해야 돼. 아시겠죠? 초과한 경우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담보를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여기 봐봐.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이걸 말한다? 가등기 담보. 방금 우리 부동산 실명법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을 말한다? 양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해. 알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그래서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우리가 등기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뭐다? 매매, 교환, 증여. 그거 외에는 안 돼. 여기는 소비대차에 의해서 등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 저당권자와 동일한 것이지 뭐가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담보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보계약이란 608조 따라 효력이 상실된 대물 반환, 대물 반환 예약. 예약과 여기 보면 환매, 그 다음에 여기 양도 담보 등 이렇게 돼 있죠. 명목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다 포함해. 알죠? 그래서 이거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냐? 양도 담보하고 그 다음에 매도 담보가 있죠. 우리가 광의의 넓은 의미의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것은요, 협의의 양도 담보, 우리가 말하던 협의의 양도 담보가 있죠. 양도 담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도 담보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매도 담보는 뭐가 있어요? 매매의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걸 뭐다? 대표적인 게 바로 환매 아니에요. 환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을한테요 2억 원에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고 나서 그래서 2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하고 물건을 인도하죠. 그러면 을은 매매에서 등기를 받았으니까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갑은요 을한테 부동산을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2억 원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환매라고 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뭐란다? 매도 담보다. 즉 매매의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매도 담보다 이렇게 하고, 환매, 여기 보면 여기 환매란 말이 다 있죠. 이게 바로 매도 담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협의의 양도 담보, 지금 이걸 지금 설명을 해. 우리가 방금이 아니죠. 우리가 환매할 때 잠깐 배웠었는데요. 돈을 빌리는 방법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5억짜리 집인데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여기 2억 원의 소비대차를 하죠. 2억 원의 소비대차. 이 사람 뭐란다? 채권자죠. 채권자고 갑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소비대차에서 만약에 내가 2억 원을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알죠? 이것을 대물 반환 예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대물 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예약을 하고요, 여기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죠. 이것을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전 등기, 이것을 뭐란다? 양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해. 몇 번 얘기했죠. 등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로 인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야 되고, 단지 여기는 소비대차죠. 대차관계란 게 뭐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대차관계 세 개죠.
이때 대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대차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사용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차 관계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전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을 뭐다? 양도담보 권자고, 이 사람은 양도담보 설정자죠. 이 설정자를 뭐란다? 소유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물건을 뭐래서 점유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란다?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과실 수취권이다 이렇게. 과실을 수취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 청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과실을 수취해. 만약에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채권자에게 이전을 해. 채권자에게 이것이 이전해. 즉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월세를 받는 것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 왜?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는 을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을이 뭐로 보여요? 소유자로 보이죠. 그래서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을 해. 그럼 병은 뭐다? 제3자죠. 제3자 알겠죠? 이 사람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에 11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이. 악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전두환 정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려주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죠. 대신 이건 돈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변제기에 진짜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이 5억에서 2억의 차이가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 을이 갑에게 반환하지 않고 을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근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이런 경우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을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등기 담보든 양도담보든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채무자 등이란 것이 뭐냐? 자,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네. 여기서 이제 갑이 있죠. 이 갑을 뭐란다? 한마디로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채무자 등. 알겠죠? 여기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죠.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이 사람 뭐라 한다? 채무자고 물상 보증인하고 제3 취득자. 그래서 여기요,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자가 바로 뭐냐?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 취득했죠. 제3 취득자라고 불러. 그럼 이 세 사람을 합해서 다 묶어서 뭐라 한다? 채무자 등 이렇게 얘기해. 채무자 등, 그냥 채무자 등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은 뭐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 제3 취득자죠. 자, 담보 가등기가 뭐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는 뭐죠? 후순위는 봐봐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보다 밑에 있는 사람 A하고 B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라고 그래. 여기요 저당권이 있죠? 여기요 전세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또 C가요 또 가등기 담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후순위라고 그래. 여기 가등기 담보보다 위에 있는 사람, 여기 X요, X 근장이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선순위라고 그래. 밑에 있는 걸 뭐라 한다? 후순위. 그래서 후순위는 담보 가등기 후 이렇게. 담보 가등기 후 더 이상 필요 없죠?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를 취득한 사람, 담보 가등기 후 이것을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용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조는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하고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봐. 자, 이제 우리가요 뭐를 하냐면 가등기 담보라는 것은 이제 대충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일단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물에 가액하고, 예약 당시 목적물에 가액하고 그 다음에 채권하고 그걸 비교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초과해야 되죠. 그것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 범위 첫 번째요. 소비 대차나 뭐가 돼야 된다? 준 소비 대차가 돼야 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차용물이죠. 빌려주는 거, 빌리는 것을 빌려주는 것을 뭐라 한다? 대여금 채권이죠. 다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등기나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 자, 세 번째는요. 예약 당시, 예약 당시 뭘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번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공사대금 돼 안 돼? 공사대금 안 돼. 알겠죠? 아무튼 이것저것 다 안 돼. 만약에 매매대금하고요. 매매대금하고 그다음에 소비대차가 섞여서 돼 안 돼? 소비대차가 섞이면 그때는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매매대금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았어. 그럼 돼 안 돼? 소비대차만 남았어. 그럼 돼 안 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담보는 일단 매매대금 안 돼, 공사대금 안 돼. 아무튼 불순물이 끼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순수 혈통을 자랑을 해. 뭐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알겠죠? 눈만 뜨고 있지 말고 좀 봐봐. 알겠죠?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비대차만. 등기나 등록을 해. 그럼 동산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냐? 고려청자 돼 안 돼? 고려청자 등기에 등록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안 돼. 고려청자. 고려청자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이건 돼 안 돼? 2조 100자는 돼 안 돼? 와, 이거 2조 100자 안 돼. 알겠죠? 안 돼.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등기 등록을 해야 돼. 그런데 보면 등기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죠? 등기하는 것 중에서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이것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는데 적용이 안 돼. 등기하는데 적용이 안 돼. 왜? 이것은 뭐가 적용되니까? 민법이 적용이 되니까. 알겠죠?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아. 우리 등기하지 않은 거 있죠?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같은 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건 안 되는 거야. 채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동산 안 되죠. 준부동산은 돼 안 돼? 되죠. 등기나 등록을 하죠. 준부동산 뭐가 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알겠죠? 그것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이거 뭐냐면 5억짜리예요. 의뢰한테요 2억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격이 이거보다 더 크죠? 크죠? 이 사람이 다 그냥 먹어버리면 값이 너무 큰 손해죠. 이런 경우는 이걸 초과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 절차를 밟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과해야 돼. 예약 당시에 초과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물건이 5억짜리인데요. 돈을요 6억을 빌렸어. 6억. 그럼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6억을 빌렸어. 그러면 값 손해가 있어 없어? 아니 5억, 자기 집은 5억인데 6억을 빌렸어.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1억을 이익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익 봤으니까 이것은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절차가 적용되잖아. 이걸 미달이라고 해요. 미달. 그런데요, 이 건물이 5억이에요. 그런데요, 이 을한테 2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초과죠. 가담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선순위가요 근저당이 있는데요. 근저당이 4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5억이고 여기는 6억이죠. 5억에서 6억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억이죠. 그럼 초과요 미달이에요? 미달이죠. 그럼 이것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이 적용 범위가 아주 중요해. 시험에 나오면 가담법이요 어렵지 않게 나오면 이게요 그냥 정답 1호로 딱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뭐냐면 청산 방법. 우리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청산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 여기는요 채권자. 여러분 채권자가 누구죠? 가등기 담보권자죠? 채권자가 선택을 해. 채무자 아니에요. 채권자가 선택을 해. 귀속 청산을 하든지 귀속 청산, 알겠죠? 경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 귀속 청산은 뭐죠? 아까 5억짜리에서 2억을 빌려줬죠.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을 주고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나한테 오는 것을 귀속이라고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 귀가라고 그래. 알겠죠? 나한테 속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귀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죠. 내가 5억짜리 집을 2억을 빌려줬죠. 나머지 차익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내가 대신 주고 먹어야죠. 집이 얼마짜리니까? 5억짜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귀속청산은 내가 그냥 먹는 거죠. 내가 개인이 먹는 거죠. 그걸 사적이다. 사적 실행이라고. 개인이 한다. 사적 실행 이렇게 얘기해. 경매는 뭐죠? 경매는요 국가기관이 하죠. 법원이. 그래서 이것을 공적 실행이라고 그래. 공적 실행. 그런데 경매는 어떻게 하죠? 경매란 말이 뭐예요? 경매는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팔아서 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분 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적 실행이라는 것은 이걸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매도 이건 절대로 안 돼. 매도를 뭐라 한다? 처분이라고 하죠. 처분 안 된다고. 개인이 먹는 것은 내가 직접 먹어야 돼. 남한테 처분하면 안 돼. 내가 직접 먹어야 돼. 알겠죠? 여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여기가 사적 실행의 방법으로 처분 청산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처분은 뭐만 된다? 경매 공적 실행만 된다.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두 가지를 누가 선택한다?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다?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담보 가등기권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선택. 우리 시험에 나왔죠? 채무자 선택. 그러면 큰일 나. 누가 선택한다? 채권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절차죠. 청산방법이 절차. 절차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가담법에 있어. 가담법 3조 이하. 3조 이하의 규정이 되어 있어. 여기는요 민사집행법, 민집법이라고 그래.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럼 여기 딱 봐봐. 이 둘 중에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위에 게 시험에 나오겠어? 귀속청산이 시험에 나오겠어? 경매가 시험에 나오겠어? 귀속청산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경매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요? 민사집행법 공부하고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지 뭐가 시험에 나와? 이건 민사집행법이 있다니까 경매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니까 귀속청산이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산 절차는 방법은 두 가지. 귀속이냐 경매냐. 청산 절차는 하나는 가등기 담보법, 하나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가등기 담보법에 나오는 것이 귀속청산이니까 지금부터 귀속청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아니 됐다고 얘기 좀 해줘.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이 5억짜리요 5억짜리 을이요 돌려줬죠? 얼마요? 2억이요 2억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언제냐면 여기요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가 언제까지요? 6월 1일까지. 그럼 여기요 A,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 사람은 후순위죠. 후순위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 저당권은요 언제까지요? 12월 1일까지 이렇게. 이거 변제기다 이 말이에요. 변제기. 돈 갚을 날짜. 잘 봐. 알겠죠? 우리는요 선순위는 딱 한 번만 써. 선순위는 언제 쓴다? 청산금 정할 때. 여기요 이게 2억이고 여기가 2억이죠. 2억이다. 청산금이 얼마예요? 지금 청산금 얼마야? 청산금이 얼마야? 5억에서 을이 2억이고 B는 2억이야. 그럼 청산금은 1번 5억이다 2번 3억이다 2번 1억이 3번 1억이다. 얼마다? 청산금을 정할 때는 후순위 것은 포함을 안 해. 여기 것하고 선순위가 만약에 A가 있다 근장이 있다 근장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요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청산금을 정할 때 청산금은 선순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선순위가 있다. 선순위가 있을 때 얼마죠? 있을 때는 얼마야? 청산금이 1억 없을 때는 3억이에요.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청산금을 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건 좀 포함하잖아.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시험 한번 이런 말이 나왔죠? 청산금을 결정을 할 때 당해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모든 OX 후순위는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공제한다? 가등기 이상 선순위만 공제하고 후순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지금? 청산금 얘기할 때 아니 얼굴 표정을 좀 해봐. 알면 알았다 모르면 몰랐다. 알겠죠? 이렇게 알았다 오케이요. 자요
6월 1일이요? 한번 간지러워야 되겠네요. 자, 6월 1일이죠? 6월 1일이고 12월 1일이죠? 12월 1일 하겠죠? 12월 1일 6월 1일하고 12월 1일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봐봐. 잘 일단 이 가덕이 담보가요, 이게 기속 청산을 하면 일단 이거 변제기죠? 변제기가 지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아마 이거 법정에 나올 거니까요, 여기 이 정도나 쓰죠. 먼저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누구한테요? 청산금을요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 아까 채무자 등은 누구라 했어?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 맞아요. 그렇죠? 채무자 등요 지들한테 통지가 뭐라면 통지가 도달했어. 도달하면 도달한 날부터 다시 몇 개월? 2개월. 이걸 무슨 기간이라 한다? 청산기간. 단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단축하면 큰일 나.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해.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무슨 등기라고? 번등기. 양도 담보의 경우는 이미 뭐가 됐어? 등기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즉시로. 이게 절차야. 절차.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가 보면 변제기 후, 변제기가 언제죠? 6월 1일이잖아. 가등기 담보. 그래서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이후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의 통지가 도달했어. 언제? 7월 1일 날. 그럼 언제까지? 2월이니까 9월 1일이 되죠. 그러면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갑은 을은 갑한테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청산금을 지급하면 청산 절차가 이제 종료되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면 청산 절차가 종료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까?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서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한테 간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설정자인 채무자가 소유자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누가 소유자다?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채권자는 그때부터 과실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보죠. 자, 보면 여기요 3조 한번 봐봐. 3조 지금부터 보시면, 자,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변제기 후 돼 있죠? 여기 변제기 후 중요해. 전 그러면 절대 안 돼. 뭐를? 청산금의 평가액을. 청산금. 이때 청산금은 선순위는 포함하지만 후순위 채권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통지한다? 채무자 등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안 된다.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월 1일 몇 개월? 2개월. 이걸 무슨 기간? 청산기간. 단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2개월이 지나야 돼. 됐죠? 근데 청산금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청산금이 없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없다고 그 뜻을 통지해야 돼. 그 뜻을 통지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돼.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지금 다 됐죠? 여기 3조가 아주 중요하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봐. 지금부터 청산금 상명해. 청산금을 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산금을 정할 때는 주관적 평가를 해.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봐요. 이 건물이 지금요, 이 건물이 누가 봐도 5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뭐라냐? 2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청산금이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은 을이 평가하는 거예요. 을이 뭐라 한다? 야, 너 것은 2억이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2억이야. 그럼 청산금 없어? 0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 평가라니까. 그럼 이렇게 주관적 평가를 하면 객관적 가치에 어떻게 돼요? 객관적 가치에 뭐를 해? 객관적 가치가 얼마죠? 청산금 3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미달되죠? 미달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럼 어떤데? 그럼 갑은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판례가 뭐라 했냐?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가치에 미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갑은 을한테 똑바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뭐냐고. 그럼 처음부터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하라고 하면 되지.
을한테 평가를 자기 멋대로 하라 해놓고 평가했더니 잘못됐다고 갑이 또 따진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가덕의 담보를 활용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영원 그러면 청산금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그 뜻을 통지해야 돼. 청산금 없다고. 왜 통지해야 돼? 이 갑은요 너무 억울하죠. 아니 자기 거 5억인데 2억이라고 해놓으니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갑은 억울하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 2개월의 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2억 원을 갚고 등기를 말소해달라 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개월 안에 이 사람은 이 안에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줘야 돼.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고, 근데 2개월의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청산금 통지를 할 때는 담보목적 부동산을 평가해가고 360조에 규정된 채권을 민법 360조에 되어 있는 것만 평가를 하라 밝히라 이 말이죠. 뭐는 밝히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후수니까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부동산이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이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각각으로부터 채권과 비용, 여기 채권과 비용을 밝혀야 돼. 그래서 각각 소멸시키는 각각의 부동산으로부터 채권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채권과 비용을 다 밝혀야 돼. 우리 시험에 이거 2번 나왔는데요, 한 번은 채권을 밝혀야 된다, 한 번은 비용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채권과 비용을 밝혀야 돼. 그 다음에 4조 채권자는 언제요? 언제? 통지 당시가 뭐야? 여기 3조 1항에 따른 통지 당시, 이걸 뭐란다? 실행 당시 이 말이죠. 우리 아까 봐봐. 여기 3조에서 뭐라고 했어? 3조에서 뭐라고 했죠? 예약 당시 어디가 있어? 여기요? 여기 보면 이 가등기한번 1조 보면 예약 당시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뭐를 해야 돼?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예약 당시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실행 통지 당시라는 것은 이제 맨 처음에 예약을 할 때는 건물이 5억짜리고 그럼 돈 빌리는 건 2억이어가지고 3억이었단 말이죠. 초과했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다 보면 이건 주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억짜리를 얼마로 얘기할 수 있어요? 2억. 그러면 2억이면은 여기는 얼마죠? 2억. 청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실행 당시라는 것은 변제기가 지났어. 1월 1일 돈을 빌려줬어. 이걸 1월 1일 뭐란다? 예약 당시라고 하죠. 1월 1일 예약 당시. 여기는 6월 1일 이제 변제기죠. 변제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청산 절차를 밟으려고 하죠.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을 뭐라 한다? 실행 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행 당시. 알겠죠? 여기 실행할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아까 원래 가액이 얼마죠? 5억이죠. 5억에서 채권액을 빼요. 채권액이 얼마죠? 2억이죠. 그 뺀 것이 얼마죠? 3억이죠. 3억 원을 청산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청산금을 2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알겠죠? 여기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고 하는데 문제는 선순위가 있다. 선순위가 있을 때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그 채권액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선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는 포함시켜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에 선순위가 있다, 여기 2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청산금을 정할 때는 얼마다? 1억이다 이 말이죠. 포함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딱 한 번 포함해, 한 번만 나와. 뭐 청산금을 정할 때 포함한다. 후순위는 청산금을 정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포함한다? 선순위. 그래서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순위 담보권은 딱 한 번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뭐를 할 때? 청산금을 정할 때. 그러면 청산금은 언제다? 예약 당시가 아니죠. 언제? 실행 당시. 경매할 때, 귀속 청산할 때 실행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저 선순위를 포함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뭐란다? 청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 있는 느낌을 뭐라고 그래? 이미 소유권이 있는 느낌을 뭐라고 그래? 양도담보, 이걸 양도담보라고 그래. 부동산 양도담보 이미 등기된 거. 청산기간이 지난 후, 여기 봐봐, 2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청산금을 지급하죠. 지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뭐라고? 지급하죠.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 왜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가등기담보법 조문은 그냥 혼자 보면 못 읽어. 알겠죠? 담보가등기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잖아요. 이 담보가등기를 어떻게 해? 청산금 지급하고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본등기를 해야 된다. 청산기간이 지나고 본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해됐죠? 가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는 뭐를 해야 되고? 본등기를 해야 되고. 됐죠? 오케이. 자,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거의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웬만큼요 여러분들이 가등기담보를 하면 시험 나면 거의 다 맞출 거예요. 알겠죠? 자, 다른 것은요 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사항 봐봐. 사항에서는 우리가 아무튼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모선 합의 중에서 무조건 채무자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어. 이걸 뭐란다?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법하고 법의 다른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채무자한테 불리해. 그러면 효력이 없어. 그러면 채무자한테 유리해. 그러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봐봐. 다만 아까 말했죠. 봐봐 여기. 이 청산기간 2개월까지가 강행 규정이죠. 청산기간 지났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난 후 특약을 하죠.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이다. 이걸 뭐란다? 이것을 무청산특약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원래는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런데 여기 청산기간이 지난 후는 다른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무청산, 청산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산하지 말고 그냥 을이 뭐라 하냐? 갑인한테 너 그냥 이거 가져가 할 수 있단 말이죠. 5억짜리 그냥 너 가져가. 내는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경우는 무청산특약도 유효이다 이 말이죠. 청산기간이 먼 후에는 지난 후에는 이렇게 지난 후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이제 후순위. 자 여기 이런 보면 우리가 청산금에 대해서는 청산금 통지가 도달하잖아요. 도달하면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요 바로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한테 통지해 줘야 돼. 왜 그러냐? 봐봐요. 여러분 경매할게요. 경매부터 설명할게요. 이 건물이 5억짜리야. 그러니까 을이 있고요. 여기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여기 오면 저당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여기 근저당권이 있어. 이 건물이 5억 원에 2억이야. 이 건물이 5억 원에 경매가 됐어. 그러면 5억 원에 5억 경매대금을요 갑한테 줘요?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경매가 되면 5억 원의 경매대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5억 원의 경매대금을 채무자 통장에 일단 입금을 시켜요? 그렇지 않고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 통장에 입금시키면 채무자가 돈 갚겠어? 안 갚겠어? 안 갚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후견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홀딩해 꽉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만다 순서대로 돈을 주는 거야. 2억, 1억. 이 사람 1억 손해봤죠? 1억 손해봤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씩씩거리겠죠?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간다? 갑을 또 쫓아가겠죠. 돈 내놓으라고. 1억 왜 부족하냐고. 알겠죠? 그래서 갑이 돈 없다 간다? 그러면 여기 B가 어떻게 한다? B가 갑을 묻어버리겠죠. 알겠죠? 그냥 그건 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아무튼 그렇게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일단 경매가 되면은 그 돈을 채무자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 그건 법원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가등기 담보로 봐봐. 가등기 담보. 자, 이 갑의 건물이요. 갑의 것이 지금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여기 을이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고 이 사람이 2억 빌려줬죠. 그럼 여기 A가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이고 B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리고 후순위죠. 후순위가 이 사람은 2억이고 2억이라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이 2억에서 5억에서 2억 빼면 얼마? 청산금이 얼마죠? 3억이죠. 이거 청산금이죠. 이 청산금은 뭐하고 똑같다? 경매 대금하고 똑같아. 이 청산금을 생각을 해봐. 갑한테 돈을 줘봐. 갑이 그러면 A하고 B한테 돈을 갚겠어? 안 갚겠어? 갚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등기 담보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경매 대금은 누가 가지고 있고? 법원이 갖고 있고. 가등기 담보를 누가 가지고 있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후순위가 그 청산금 중에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A한테 2억 원을 주고
B한테 1억 원을 주고 남은 돈이 3억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얼마 손이다? 1억 손이죠.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갑을 쫓아가든 말든 그건 니네 알아서 하고, 아무튼 이 청산금을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A하고 B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청산금을 받을 사람 누구죠? A하고 B도 청산금을 받을 수 있죠. 알겠죠? 만약에 이게 1억 1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1억 1억이다 1억 1억이다. 그럼 1억 주고 얼마가 남아? 1억 남죠. 그러면 그건 채무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금을 받을 사람 누구다? 채무자 등, 그 다음에 후순위. 알죠? 그러니까 청산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짜고,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짜고, 원래 이거 5억짜리인데 갑이 뭐라냐? 을한테 너 나한테 2억 빌려주겠지? 그냥 내 거 2억이라 해. 그래서 청산금 없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2달만 딱 흐르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2달이 딱 흐르죠? 아무 말이 없이 2달이 흐르죠? 그러면 2억 원으로 뭐죠?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죠? 0으로 확정이 돼버려. 그러면 갑은 얼마가 손이익이죠? 원래 이거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2억을 하자고 몰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가 이익이죠? 3억 이익이죠?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을이에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은 안 하죠. 저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 알겠죠? 저는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당연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단 청산금이 얼마라고 딱 나오죠. 나오면은 청산금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빨리 채무자 등한테 통지가 도달하죠. 그럼 바로 후순위한테 알려줘야 돼. 후순위한테 청산금이 있다 없다. 그래서 후순위한테 봤을 때 청산금이 3억 나왔다. 그거 뭐 당연하지. 가만히 있겠죠. 근데 청산금이 없다게 뭐 없다. 노발돼버리지. 나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알겠죠? 달려들어서 난리 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 뭐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왜 이게 청산금이 없냐? 이게 5억짜리인데 너가 빌려준 돈은 2억이라면서 왜 없냐? 따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뭐라 했다? 이 기간 안에 2개월 기간 안에, 원래 아까 말했냐? 가등기는 6월 1일이 잔금 날짜고 후순위는 언제다 했다? 12월 1일 날이 잔금 날짜죠. 아니요, 변제기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2개월 기간 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매로 가자 이거지. 왜? 경매가 가장 공평한 거래잖아요. 누구나가 다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공정한 거래가 경매예요. 알겠죠? 왜?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의 가치를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지. 그 가치에 대해서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이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해가지고, 알겠죠? 그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래 가장 공정한 게임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매로 하라 이 말. 경매로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경매를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돈 받을 날짜는 12월 1일이야 그럼 12월 1일이 지나면 여기는요 7월 1일에서 여기요 9월 1일 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니까 이 기간 안에 경매를 청구하는데, 이 후순위는 변제기가 되든 말든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후순위의 3대 원칙, 첫 번째 청산기간 내, 두 번째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배웠나요?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말소 기준 권리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경매가 딱 되면은 더 이상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할 수 없어? 담보 가등기는 우리 가등기 담보법 15조에 보면 담보 가등기는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돼 있어.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을 해.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본등기를 한다. 가등기에 의해서 이미 죽었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다시 청산금을 통지하면은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한다. 후순위도 청산금에 대한 이해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때 후순위는 반드시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고, 경매가 되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후순위는요 여기 봐봐. 그 손위에 따라서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알겠죠?
통지된 청산금 평가액을 보면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한다. 권리 행사하면 채권자는요 뭐라고 했죠? 후순위 권리자에 뭐가 있으면? 요구가 있으면, 후순위에 요구가 있으면 후순위한테 청산금을 지급한다. 누가? 채권자가. 경매의 경우는 누가? 법원이.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담보 가등기 후 대항력을 치등한 뭐 관계없고, 그 다음에 통지죠? 6조 봐봐.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른 통지. 3조 1항의 통지가 뭐냐? 여기서 청산금 통지예요. 청산금 통지. 이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죠? 그럼 언제?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돼.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재밌는 말. 이거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는데, 봐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우리는 청산기간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도 이런 것 같다. 이퀄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 누구한테요? 후순위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알겠죠? 뭐라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조 억수로 중요하죠? 채권자는 한 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이요, 원래 물건은 5억이에요. 빌려준 돈은 2억이에요. 그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죠? 3억이죠. 3억이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멍청해가지고 너 건물은 7억, 내가 빌려준 돈은 2억, 청산금은 5억이다. 이렇게 잘못 통지했단 말이죠. 필요 없어. 잘 통지하든 잘못 통지하든 한 번 통지하면 끝이야.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정의 2가지 중에 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되고, 한 번 청산금 통지를 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다시, 한 번 청산금 통지를 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청산금 통지를 하면 다투지 못하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된다.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법정이상권. 그럼 법정이상권은 무조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 한마디만 알면 돼. 자, 그다음에 말소 좀 아까 했었는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우리 아까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의 것에 이거 5억짜리인데요 5억짜리인데 을이 갑한테요 2억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등기를 했다니. 소유권 인정 등기. 등기한 것을 뭐라고 그래?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양도 담보라고 그래? 등기한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양도 담보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담보죠. 알겠죠? 양도 담보죠? 그러면 이게 양도 담보란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제3,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가 돼 있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소비대차하고 등기도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제3자가 왔을 때는 소유자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의리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채무의 변제가 지나면 10년이나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선악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긋고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봐봐. 이 갑은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여기 2억 원을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병이 선의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이렇게 제3자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갑은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 선의의 제3자. 자, 경매 청구 12조. 아까 내가 말했어. 담보 가등기권자. 아까 우리가 경매를 할까 귀속 청산을 할까 누가 선택한다고 그랬죠? 누가? 채권자를 뭐라 한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자죠. 채권자가 선택한다. 채무자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여기 3조에 따른 담보권 시행 귀속 청산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둘 중 하나. 그런데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담보가등기를 뭐하고 똑같이 본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2항이 중요해. 2항이 아까 말했죠. 여기요. 봐봐. 채무자 등의 청산금을 통지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하라고 그랬어? 후순위. 그러면 후순위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고, 경매가 되면 무슨 청구를 할 수 없다? 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경매가 되면은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말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 등기를 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워. 알겠죠? 가등기담보가 어려운데 한 번만 더 들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만 더 들으면 돼. 그 다음에 우선변제죠. 우선변제 보면 여러분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담보가등기를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본다고 그랬죠? 저당권으로 보죠. 그럼 여러분 저당권은 뭐가 있어요? 저당권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저당권으로 보고 그랬죠. 저당권은 뭐가 있다? 우선변제권하고 또 뭐가 있어? 우선변제권하고 또 뭐가 있어? 물상대위가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도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자 봐봐. 담보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담보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5억짜리 2억을 빌려줬죠. 언제요? 2월 1일 날. 그래가지고 6월 1일까지 6월 1일 변제기죠. 변제기 때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러니까요 7월 1일 경매가 됐어. 경매가 됐어. 그럼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죠. 저당권으로 보죠.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봐? 언제부터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고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고 이랬죠?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 개시시다 아니다. 여러분요 여기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 여기 됐잖아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담보가등기 언제 마쳤어? 2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 만약에 봐봐. 만약에 7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이죠. 나는 2월 1일 날 등기해서 내가 1번인데 만약에 7월 1일 날 경매했더니 7월 1일부터 내가 저당권이냐 그러면 내가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겠어. 그럼 내가 순위가 꼴등이 돼버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언제다? 처음에 담보가등기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죠? 그때부터 저당권으로 봐버려. 그때부터. 알았죠? 저당권은 뭐가 있다? 우선변제하고 물상대위가 있다. 언제부터 저당권을 본다? 경매 청구 시다, 가등기담보 설정 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알죠? 설정할 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렇게. 자, 14조 보면 여러분요 뭐냐면 봐봐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있죠. 경매. 아까 내가 했어. 경매가 되면 본등기 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경매가 되면 이렇게 하면 돼. 경매가 되면 뭘 할 수 없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5조. 아까 우리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뭐가 된다? 무조건 매각이 경락이죠. 경락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그래. 15조. 말소기준권리 이렇게. 자 16조. 우리 아까 이런 뭐라 했죠? 담보가등기는 경매를 보면 뭐로 보죠? 저당권으로 보죠. 여러분 저당권을 보면은 우선 변제하니까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을 하려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담보가등기다. 담보가등기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는요 내가 돈이 채권이 얼마이고 채권이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수채권이죠. 부수채권이 뭐죠? 뭐 이자라든가 또는 위약금이라든가 또는요 지연 배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한다? 신고해라 이 말이죠. 담보가등기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보니까? 저당권으로 보니까 나중에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배당을 하려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니까 너가 정말 담보가등기면 경매가 되면 빨리 신고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가 담보가등기가 매각이 뭐죠? 경매죠.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면은 알겠죠? 경매에 소멸하면 뭐를 한 경우 안에서 뭐를 한 경우? 방금 내가 채권 신고하라고 그랬지 얼마인지? 채권 신고한 경우에만 방금 앞에 여기 채권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고 위약료가 얼마고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이 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담보 가등기는 무한 경우에만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요, 우리는 이것저것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기나 등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다? 그것은 여기 봐봐, 여기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가담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된다.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요, 여기요,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거기까지 줄거봐. 그러하지 않냐다.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뭐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는 뭐가 시험에 나왔다? 전세권. 전세권에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처음부터 이제 봐.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 이러면 딱 보면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한 번 더 들어봐야 돼.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뭐냐? 그것은 문제는 뭐 기출 문제로 꼭 풀어봐야 돼. 기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는데 한번 풀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먼저 담보 가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절차가 변제기 전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통지해야 되는데 채무자 등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안 되고, 그렇죠?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면 안 되고, 이게 그렇잖아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청산 절차를 어기면 무효가 돼.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반드시 뭐다? 차용물이다. 예약 당시 재산의 뭐죠? 물건의 가격이 채권을 뭘 해야 돼? 초과해야 된다. 초과. 알겠죠? 초과.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 고려청자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차용물이니까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다. 뭐는 안 된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매대금과 소비대차가 섞여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매대금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아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채무자 등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순위는 뭐다? 담보 가등기 후 후순위 권리자다.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할 때 3조 4조죠.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야 되고,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몇 번이나 별 하나 해야 되겠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한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법에 나와 있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각각 소멸시킬 채권과 비용을 포함시켜서 발표한다. 그 다음에 4조는 뭐다? 올해 채권자는 청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청산금이 뭐죠? 물건의 가액에서 채권을 뺀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하죠. 만약에 선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선순위가 있으면 그것도 뭘 해서? 포함해서.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청산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담보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는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요. 여기요 4조 제2항 다만 청산기간 2개월까지만 강행 규정이죠. 2개월이 지나면 청산기간이 지난 후 더 이상 강행 규정이 아니다? 아니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다른 합의가 무청산특약, 청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청산기간이 지난 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후순위는요. 후순위는 어떻게 한다?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지급이 될 때까지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채권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청산금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한다? 후순위. 그럼 후순위는 여기서 바로 얘기해. 후순위는 언제 어떻게 한다?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전이라도 뭐란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가 되면은 더 이상 가등기에게서 뭘 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시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청산금이죠. 이 청산, 여기 봐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면은 후순위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1한 것 같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통제 구성력 중요하다겠죠.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뭐를 해야 되고? 통지를 해야 되고,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청산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한 번 통지하면 통지한 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알겠죠? 여기.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법적인 사건은 동일. 그래서 동일한 소유자가 속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법적인 사건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11조에서는 양도 담보권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보여?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제3자가 등기를 이전받았다.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선의일 때 소유권이 취득하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경매 청구, 경매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한다. 즉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선택한다. 기속 청산을 할 것인지 경매를 할 것인지 채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에 경매를 선택하게 되면 담보 가등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이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항 너무너무 중요하다. 후순위는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을 보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데 언제부터 저당권을 본다? 담보 가등기가 마쳐진 때. 경매 청구 시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이렇게 돼 있죠. 담보 가등기 이렇게요. 여기 보면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아까 얘기했죠.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하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5조죠. 우리가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죠. 매각에 의해서 언제나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죠. 저당권으로 보면은 우선 변제를 해야 되겠죠. 우선 변제를 하려면 담보 가등기가 채권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채권 신고라고 하죠. 채권 신고를 했을 때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를 하지만 그것은 민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 다 했죠? 적용 안 된다? 두 번이나 얘기했어.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민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때부터.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해야 된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담보가등기는 매각에 의해서 언제나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고 우리가 담보가등기에서 후순위는요 청산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고 경매가 되면은 말소가 되니까 15조에 의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을 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 권리가 우선 변제권으로 보는 것은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자, 경매 청구를 누가 한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선택한다. 귀속 청산을 하든 경매를 하든. 알겠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고 경매가 되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우리가요 양도 담보 권리자부터 제3자가 권리를 이전받았을 때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이 취득하니까 선이라면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되고, 한번 청산금의 통지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청산금이라는 처분은 어디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한다? 후순위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후순위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여기 사항에서 맨 뒤에 보면은 우리가 청산 기간까지 2개월까지가 강행 규정이죠. 청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청산 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유효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한다? 담보가등기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다른 청산금이 뭐냐? 청산 뭐죠?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것을 청산금이라고 하고, 이때 청산금은요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실행 당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이 여러 개이다.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마다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비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조가 가장 중요하죠. 변제기 후 채무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한 사람이 누락되면 안 되죠.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의 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양도담보의 경우는 즉시로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채무자 등은 누구누구를 얘기한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를 얘기하고, 우리는 가등기담보는 반드시 차용물, 다른 말로 대여금이죠. 다른 말로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죠. 거래 청지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뭘 해야 된다? 초과해야 되고, 만약 이때는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누구만 포함한다? 선순위는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담보 가등기요. 3번이나 계속했으니까 그래도 모른다,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요, 오늘은요 특강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